육신론 종강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상생의 신학, 음양의 질서에서 만난 육신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길치입니다. 제가 처음 덕흥학당을 찾아왔을 때도 어딘지를 몰라서 카카오 맵 키고 겨우겨우 찾아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사주를 본다는 건 이제 이렇게 길을 찾아 헤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발표는 얼떨결에 하게 되었는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상생이란 무엇인가? 인지혁명으로 촉발된 사회적 결속, 세상은 영원히 발전할 것인가? 자본주의는 영원한가? 음양의 질서에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멋있죠? 제가 여기까지만 딱 써놓고 감탄하고 그 다음에 진도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멋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까 고민하다가 우선은 이제 모르겠고 이제 상생의 글자를 좀 알아보자 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생은 이제 세상에 태어나다, 살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일할 때의 생이 있고요. 그리고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에서의 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란 뜻은 이제 나무 목자의 눈목자 합쳐져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자세하게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상생은 시간의 흐름으로 얘기하고 이제 음양오행에서는 이제 이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쓴다라는 의미는 생화까지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음양오행설에서 뭐 금생수, 뭐 수생모,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게 조화를 이루는 의미로 상생을 쓴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상생하면 붙는 거는 협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이상이 서로 복두두면서 다 같이 잘 살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상생이 사회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 들소 그림은 이제 라스코 동굴 벽화에 있는 그림인데요. 위키피디아에 있는 걸 그대로 썼습니다. 이게 저작권에 걸릴런지 모르겠지만 발표용이니까. 그래서 구석기 시대라고 하면 저희가 뭐 호모사피엔스가 약간 좀 진화한 그 인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때를 가장 이제 사람들의 변화는 뭐 종교적인 감정을 가지기 시작했다로 저희는 그렇게 많이 배워왔는데 종교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하였으니 이제 그림을 동굴 벽화에 그렸다라고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 인류가 태어나서 이거는 논쟁은 많이 있습니다.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고고학자, 인류학자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뭐 태어나서 그러니까 네 발로 걷다가 이제 직립보행을 하면서 뇌가 커지고 이제 뇌가 커져서 이제 사냥을 하는데 좀 혼자 하긴 힘드니 여러 사람하고 모여서 뭐 사냥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로 신호도 이제 교환해야 하고 이제 그래서 언어가 발달을 하고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불로 구워서 먹어서 이제 뇌가 더 발달을 하게 되었다?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여러 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뭐 말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남겨둔 뭐 벽화 그림이나
기타 뭐 조금 남아 있는 유적들을 가지고 이 조합해서 상상해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썰이 있다. 그래서 그 썰에 '아 당시 사람들은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에 저희가 추측해서 제가 이거를 다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을 텐데 예. 그 논란은 그냥 저희들끼리 이제 '공부를 위한 하나의 뭐 도구로서 활용한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인간의 가장 큰 무기는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물에게도 언어는 있는데요. 동물들이 하는 언어는 위협을 느꼈을 때 동료에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먹을 곳이 뭐 "저기 많다."라고 했을 때 서로 알려주는 뭐 다양한 움직임이나 신호 어 그런 걸 의사소통으로 해서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언어는 그 동물의 언어랑 많이 다릅니다. 이제 왜 다르냐면 이제 인간의 언어에는 이제 머릿속에서 어떤 행위자와 그리고 피행위자를 똑같이 놓아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뭐 어젯밤에 뭐 꿈을 꿀 때 뭐 그 회사에서 있었던 A와 B의 싸움을 제 머릿속에서 상상한다거나 아니면 TV 드라마를 보면서 좋은 곳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 '아 나도 저기를 가고 싶다.'라고 상상하는 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행동을 했는데 행동에 대해서 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자와 피행위자를 두 가지를 같이 넣어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에서 이제 뭐 그 모든 나라의 언어에는 그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그 둘의 행동이 있고 그래서 행위자와 피행위자. 예 그러니까 언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언어는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그 사람네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진화해 왔겠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겠죠. 음. 이제 보시면 인지혁명이란 역사가 생물학에서 독립을 선언한 지점이다. 인지혁명 이전에 모든 인간 종의 행위는 생물학의 영역에 속했다. 그러니까 사피엔스를 지은 유발 하라리의 말입니다. 어 제가 뒷부분에도 유발 하라리의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읽었던 책이기도 하고 책이 나온 지는 한 2015 년, 13 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읽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뭐 좀 시간이 나서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역사학자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조합을 해서 본인이 그거를 스토리텔링화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논란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언어가 발달을 한 인류들이 이제 갓 사냥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농경 사회가 이뤄지고 그리고 농경 사회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목축도 이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발 하라리도 되게 그 목축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포커싱을 많이 맞추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동물이 이제 나의 먹이가 돼서 이제 뭐 사냥을 하는데 이제 사냥을 해 버리면 뭐 동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동물을 이제 가져다가 이거를 키워서 이제 새끼를 낳게 하고 그러면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뭐 세 마리 네 마리도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인간이 습득하고 알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농업과 목축이 그러니까 "사회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육신을 좀 적용을 해 보면 저희가 뭐 재성과 관성, 인성, 식상, 비겁을 보았을 때 이제 이걸 나눠서 생각을 해 보면 그러니까 농업이나 목축을 했을 때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할 때 일을 누가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정하고 누가 일을 할까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그거는 사회적인 역할론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객체가 있고 주체가 생기고 역할이 있고 무엇을 수행할 것인가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냐면 이 생산을 위해서 생겨납니다. 이 생산을 위한 상호 관계는 집단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나아가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인간은 아까 설명한 대로 어떤 상상력을 바탕으로 협력을 하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대규모 협력을 조직하는 보편적 질서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가 커졌는데 여기에서 화폐와 제국과 종교가 나오게 되었다. 인간의 상상력은 이 세 가지를 만들어 내었다라고 유발 하라리가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세상 어디를 가든 그러니까 아주 뭐 사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미개 국가를 가지 않는 이상 어느 나라를 가도 이제 달러만 있으면 그 나라 돈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희 아침에 뉴스를 틀면 이제 달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뭐 "원화 달러가 뭐 얼마다."라고 뜨고 막 그런 뉴스들이 계속 뜨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한국의 원화와 달러의 가치를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그게 전 세계 뭐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나라도 뭐 그 달러의 시스템이 있고 우리나라도 달러의 시스템이 있고 모든 나라가 다 달러의 시스템이 있어야지만이 통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달러가 통화가 된다 그러면 경제 체제가 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체계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지?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그 유발 하라리에서는 뭐 제국이 나오면서 이제 뭐 신대양을 뭐 개척하고 그러면서 이뤄진 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제국이나 나라나 그런 거보다는 의외로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 관련해서 '화폐 정치가 인류의 문명을 이만큼 끌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EBS 다큐 프라임에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그 시리즈물을 제작 방영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PD가 세계의 이 유수한 경제학자들한테 뭐 "자본주의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네들이 대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빚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 그 자본주의랑 빚이랑 뭔 상관이길래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뭐 돈을 뭐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을 하는데 돈보다는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카드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체크카드도 안 쓰고 신용카드를 써요. 그러니까 체크카드가 있지만 보통은 그냥 신용카드가 써요. 뭐 혜택도 좋고 그러니까. 근데 신용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돈이 없는데 먼저 쓰라고 주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큐 프레임에 보면 그 신용으로 만들어진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용으로 만들어진 돈이란 바로 빚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에는 빚에 대한 걸로 해서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진 않았고요.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데 이제 현대 경제로 넘어오면서 이제 신용이 생기고 신용에 따른 신용이 있으면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요런 화폐 경제 시스템으로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은 현재 가상의 돈과 그리고 기술의 발전으로 성장이 유지된다라고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지금 현재 이제 신용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카드사에서 저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입력만 해 놓는 거죠. 제가 돈을 쓰고 입력하고 그 사람 그 카드사에서는 내가 갚을 거라는 걸 믿기에 그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저는 돈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돈 쓰고 그다음에 일을 해요. 그런데 보면 살다 보면 이제 다 갚지 못하는 상황에도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지?' 그러면 딴 데서 또 빌려서 또 뭐 돈을 갚고 그러면 다시 또 빚이 생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뭐 돈을 또 빌려서 뭐 일하는 데 쓰고 또 일을 하고 이게 계속 이상한 순환 관리 순환 빚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아파트를 사잖아요. 근데 10억 짜리 20억 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이자가 뭐 1 년에 한 달에 한 200-300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 3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200만 원을 이자 갚고 나머지 100만 원으로 사는데 부족하니까 다시 빚이 생겨서 또 빚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20억 30억 이라는 거는 이제 현대 경제에서는 이제 가상의 돈인 거예요. 이제 찍혀져 있는 숫자인 거고. 근데 그 숫자들이 이제 고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하게 되면 돈이 계속 부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무한속으로 이제 우주가 팽창하듯이 돈도 팽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이 기준치가 뭐냐면 달러예요. 그래서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를 가면 이제 달러로 그거를 우리 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세계는 뭐 전혀 다른 시스템의 다른 서로 다른 이제 언어, 인종 다 다른데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은 하나로 이제 고착화된 상태에서 굴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이제 이게 경제가 딱 이게 굳혀져 버리니까 그 나라의 살아가는 모습도 비슷하고 우리나라의 살아가는 모습도 비슷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한번 이제 적용이 되면 살아가는 양식이나 모든 게 다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게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다 돈을 쓰기 때문이거든요. 돈을 뭐에 써요? 뭐 물건 사는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기술의 발전으로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그냥 옛날에 에어컨 하나 썼으면 그냥 쓰면 되는데 좀 멋진 게 나와요. 가습 효과도 있고 제습 효과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 그러면 바꿔 줘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빚을 내고 저거 물건을 바꿔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쓰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동력이고요. 제가 그 R&D 잡지를 만들었는데 R&D 잡지를 만드는 가장 이유가 그러니까 나라에서 만드는 잡지였어요, 기술 발전을 위해서. 나라에서 이제 그 성장이 꺼지면은 시스템이 무너지면은 망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는 원래 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내려가는데 근데 계속 망하지 않고 계속 굴러가게 되는 이유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이제 따라가지 못해서 이제 도태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따라가서 이제 그거를 되려 이제 자신의 이익으로 취하는 집단도 생기고 지금은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성장하는 인간 사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질서가 바뀌는 자연이 생깁니다. 이게 온실가스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희가 자동차를 타거나 기타 뭐 이런 물건들을 활용을 하거나 만들거나 그러면 이제 온실가스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지구에 아주 유해합니다. 왜냐하면 북극이나 남극에 얼음을 녹이거든요. 기후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후 변화는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거든요. 지구 자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에 있는 얼음이 그 팽이의 중심을 딱 잡고 있어 가지고 잘 돌고 있는데 얼음이 녹잖아요. 녹으면 팽이가 휘청휘청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구석기 때부터 쭉 자전축은 좀 변화가 있어 왔대요.
그래서 자연은 어떻게든 돌아가는데 이게 자전의 모습이 좀 변형이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사는 환경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극곰에 있는 뭐 "북극곰이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졌어요."라는 얘기는 뭐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뭐 줄어들었어요. 그거랑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핫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기후 변화. 그래서 이제 코스피나 그런 쪽에 기업들이 자신들의 1년 동안 뭐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회계장부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올리고 그 공시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공시에 이제 미래 세대에도 이제 "넘겨줄 수 있을 만한 일을 니들이 얼마만큼 하니?" 라는 게 ESG 공시거든요. 그런 거를 넣어서 어떻게 구속력을 가져서 미래 세대한테 "우리 거를 좀 남겨주자."라는 게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또 화두가 바뀔 수 있어요. 그건 감안하시고요. 네,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다음 페이지로 가 보겠습니다. 아까까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인 것이고요. 육신론이나 음양 오행이 나왔을 때 언제 나왔나 저 혼자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음양 오행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음양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오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음양이라는 의미가 어디에서 나왔나? 그래서 이게 상나라 때 나왔다고 합니다. 상나라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은나라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은나라 때 이제 그 그늘과 햇빛을 의미한다고 해서 이제 이걸 철학적인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제자백가 시대 때 음양가에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양이라는 거는 처음에 제가 사주 공부할 때 음양 뭐지? 햇빛하고 어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햇빛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 해식의 개념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음양 표시를 저거 보니까 저 동그란 구멍이 되게 막대 딱 끼워 놓으면 해시계 같겠다라고 저의 소견입니다. 이건 정설 아니고요. 그래서 음양이 나오고 그리고 자평진전을 보면 천지사이는 하나의 기일 뿐이었지만 다만 동과 정이 있어서 마침내 음과 양으로 나뉘고 노와 소가 있어서 마침내 사상으로 나뉘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예. 여기에서 제가 음양은 이제 음과 양으로 나뉘고 동과 정이 있어서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딱 쳐다봤을 때 이제 해가 여기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면서 이제 막대 끊어 놓고 여기 시간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뭔가 그 그늘과 햇빛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천지엔 기가 있고 기가 동과 정이 있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내가 막대가 정이고 동은 햇빛이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에서 그림자가 길어지고 짧아지는 거를 보면서 내 계절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사상이라는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을 얘기를 할 때 상생은 오행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긍정적으로 상호 보완하고 돕는 관계를 얘기하고 상생의 원리는 한 오행이 다음 오행을 낳는 구조로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순환하도록 만든다라고 배웠잖아요. 이게 네이버에도 검색해 보면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요런 순환 상생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순환 상생을 얘기를 할 때 개수가 갑을 만들고 밥이 을을 만들고 을이 벽을 만들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정과 동, 그러니까 정은 물질이라는 이제 지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태양은 움직임이라는 신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동하는 게 아닐까라는 예, 저의 생각을 담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토 같은 경우는 이제 온습도를 조절하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까먹은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서 오행은 해시계처럼 이제 변하는 시간, 그러니까 흘러가는 자연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육신을 배웠잖아요. 육신은 이제 관계의 진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육신을 좀 더 얘기해 보자면 그러니까 오행 상리에 맞춰서 관계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있는데 내가 그 타인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매개체가 언어인 것이고 근데 언어라는 거는 내가 그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뭐 규칙이고 그런 것인데 그걸 제가 배워야 알잖아요. 내가 배워서 그 상대방한테 쓰게 되면은 우리는 그 상대방과 나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갑은 언어를 습득하다. 여기서 생 한번 일어나고요. 그리고 갑에서 병화, 언어를 쓰다, 통하다. 여기서도 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그 상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상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관계가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생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움직여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안에 시간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인간 그 관계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설명이 제대로 맞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육신에서의 상생식은 이번 학기에서 저희가 배웠던 이제 식신생제, 상관생제, 관인상생, 이제 살인상생, 상승식으로는 예, 식신생제 재생살, 상관생제 재생관, 관인상생 재생관, 살인상생 재생살.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게 방편식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비식, 겁상, 인겁, 인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재관이라는 객체가 있고 인비라는 저희가 주체가 있잖아요. 인비식이라는. 그래서 요 범위에서 크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만약에 재관이 없는 사람들은 요 안에서 요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요 안에 다시 또 이제 재관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못 살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살아서 협동해 가면서 살아야 된다. 왜냐? 뭐 그래야지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 생존 활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큰 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국가에서 이제 관리로 일을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요 인비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저희 그 의외로 자기 가족 위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 원이 작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 원이 이 간제를 그러니까 재관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예, 그 아이돌 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겁이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딱 이 원에서만 산다, 저 원에서만 산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상생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직립보행으로 걸어가는 인류가 이제 하늘을 이제 바라보잖아요. 근데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봤겠죠.
그래서 별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 별은 뭐지? 그래서 왜 움직이지?' 신기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저희 나라는 고인돌이 많은데 그 고인돌에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답니다.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들을 연결을 해 보면 뭐 별자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인류가 이 직립보행하면서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보면서 뭔가 본 것에 대해서 기록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겠다라는 거를 저희는 추측을 할 뿐이죠. 그런데 이제 동서양이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보는데 이제 그 실크로드 넘어서 저쪽 유럽은 그리스나 그쪽은 별을 보면서 이제 신들의 세계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뭐 처녀 자리 무슨 정갈 자리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신들의 세계인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니들은 여기 거기 하늘에서 살고 요렇게 이분화되어서 이제 사상이 발전을 해요. 그런데 동양 사상은 좀 특이하게 그 별자리를 그 지상에 있는 거를 갖다가 이제 별자리를 새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다미원, 태미원, 팔곡, 태자, 행신 등 이제 다미원이 뭐냐면 이제 왕 사는 곳, 태미원이 뭐냐면 그 왕을 보좌하는 관리들이 사는 곳, 팔곡은 8개의 곡식 관장하는 곳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별자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새깁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저희 드라마 보면 뭐 별이 떨어졌대요. 왕자 별이 떨어졌고 왕별이 떨어졌대. 별이 왜 떨어지지?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고대인 그때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 별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이제 저 별이다. 그래서 '저 별이 움직인다. 그러면 내 환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주라고 하는 게 사주팔자가 생년월일 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별들의 관측해서 나온 좌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좌표가 이제 대운과 세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보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해 가고 내가 어떻게 변화해 가겠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인들 옛날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저 별의 그 위치를 추적하는 거라고 할 수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동양의 사상과 동양은 그 당시부터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천지인 이게 연결이 되었다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다큐를 보다 보면 우주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는 시점을 데카르트로 보더라고요. 데카르트가 좌표를 찝어서 거기에서 내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수학적인 논리로 만든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F는 ma라는 공식을 만든 뉴턴. 뉴턴이 사과가 떨어진다. 그리고 이 말은 달도 떨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주에서도 벌어진다. 그러니까 지구와 우주가 같다. 어.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서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상과 하늘을 연결을 시킨 게 과학 기술 문명 발달로 한 그 시점부터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장황해졌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문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사람은 천지의 기운을 받기에 명은 음양에 속하고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는 속에서 태어나 살고 있으며 오행이 사이에서 다한다. 자평산명 통백연원의 개선편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여기에서 다한다는 뭐
최선을 다한다에 다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에는 태어나서 하늘과 땅이 도와주는데 나는 정말 힘들게 산다.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힘들게 산다.'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